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아침 11시 45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다음날 월요일 새벽 12시 45분, 밤 12시 45분쯤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 써 있듯이 요즘 한국 코스피 증시가 잘 나간다 하는데 이재명 정권의 이 주가 상승 펌프질 이거 약발은 곧 다 하고 코스피 지수 다시 원위치 한다. 원위치 하는 건 시간 문제다.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저도 뭐 잘 되길 바랍니다. 한국 증시가. 근데 근거로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브라질 증시. 브라질 룰라가 대통령 두 번째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산당 지배하에 상해 증시. 얘네들의 그 마켓 비헤이비어를 한번 사례로서 분석해보고 한국에 가고자 한국은 지금 집권당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수많은 그 제도권들이죠. 뭐 조중동 그 외에 온갖 언론들 뭐 YTN 연합뉴스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중국 공산당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는지 지금도 중국 빨아대고 있고 세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올해 초부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관세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그 아젠다, 국제 어떤 경제적인 아젠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정치 아젠다죠. 정치 체제를 군사 지정학 관점에서 바꾸는 근본적인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미 발생을 했고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잡혔죠. 그런 그 자리 잡힌 게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은 이제 주요 국가들하고 주요 지역, 유럽 같은 경우 주요 지역, 일본하고는 뭐 국가니까 미국하고 뭐 관세 뭐 15%, 뭐 관세 25%, 관세 10%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 이스타블리시가 됐죠. 이미 다 정치 작업이 끝난 거죠. 한국은 아직 뭐 만나지는 못하고 있고.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법부도 완전히 사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했고 한국도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갔고 이미 공산당 지배야. 특히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 그 당서기가 되고 나서 완전히 그 자력갱생의 그런 사회로 중국을 몰고 갔죠.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러면서도 주가 펌프질을 했습니다. 중국도 주가 펌프질 했고 브라질도 주가 펌프질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그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브라질 증시 이름은 한국은 뭐 코스피, 일본은 니케이, 미국은 S&P 500처럼 증시 대표적인 증시 지수 이름은 이보베스파예요. 이보베스파, 베베에세페, 이보베스파인데 이보베스파가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전 다운받아서 파이썬으로 그러는데 93년 4월 28일부터 이보베스파 주가 지수가 있어서 야후 파이낸스 요 주가를 가지고 그려봤는데 2025년 7월 25일까지 약 32년 3개월 동안에 이보베스파가 주가가 5,49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93년 4월 28일 날 이보베스파 그러니까 브라질판 S&P 500 아니면 브라질판 코스피죠. 1레알 뭐 브라질 헤알이라 그러죠. 그 포르투갈은 이 R 발음을 H 발음을 하니까 그 브라질 헤알 1헤알어치 샀다. 그러면은 32년 3개월 지난 7월 25일 현재 올해 7월 25일 현재 1헤알이 약 5,495헤알이 돼 있다. 엄청난 거죠. 개별 주식도 아니고 주가 지수가 32년 3개월 동안에 5,500배가 올랐다. 대단한 거죠. 참고로 여기 회색 막대는 미국 리세션이에요. 그럼 왜 주가 지수가 5,500배나 올랐냐? 왜 그렇게 했어요? 환율이 폭등하니까. 환율이 왜 폭등해? 돈 막 풀어 제끼니까. 왜?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좌파 정권이 계속 돈 풀어대고 돈 계속 찍어대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럼 환율 올라가고 즉
브라질 헤알이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 기준으로 보면은 32년 동안에 주가 지수가 이보베스파 주가 지수가 5,500배 올랐다. 자, 근데 이거를 93년부터 2000년까지만 잘라서 봅시다. 7년 3개월만 잘라서 보면은 이보베스파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주가 지수가 69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3년도 4월 28일 날 이보베스파 주가 지수가 24.29였는데 2000년 7월 14일 날은 16,881이에요. 요건 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 데이터 다운받았고 7년 동안에 주가 지수가 695배 올랐다. 그러면 이 이면에는 뭐예요?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00년 7월 16일부터만 잘라봤어요. 2000년 뭐 주말 이런 거는 빠지니까, 공휴일은 빠지니까 2000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약 25년 동안 이보베스파 주가 지수는 7.69배 올랐어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는 주가 지수 7.69배 올랐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산관리 회사가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iShare ETF 시리즈를 운영을 하는데, 브라질에 투자하는 블랙록의 iShare 그 ETF가 EWZ예요. EWZ. 그러니까 당연히 EWZ는 브라질 헤알이 아니고 US 달러죠. 같은 기간 2000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20년 동안 브라질 헤알 로컬 커런시로 이보베스파 증시가 7.7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2000년 7월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EWZ의 주가 지수는 3.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 7월 17일 날 일부러치 EWZ를 샀으면, 이건 달러 기준으로 2025년 7월 25일 날 1달러가 3.42달러가 돼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의 리세션이 있었다. 2001년 닷컴 버블 터졌을 때, 2008, 9년 리만 브라더스 망했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리고 2008년 요때 피크를 한번 쳤죠. 요 피크 치고서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헤알 기준으로,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피크 치고 나서 한 2배 정도 올랐죠. 이건 뭐야? 환율이 올라가지고, 즉 브라질 헤알이 미국 달러 대비 가격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2008년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헤알 기준으로는 2배 올랐다. 2배 오르면 뭐해? 환율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 오르고 뭐 외화 빠져나가고 하게 되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실이죠. 자, 두 개를 합쳐서 그려봤어요. 2000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5년 동안에 같은 기간이죠. 그 전에 본 그림하고 브라질 헤알화 기준으로 이보베스파 증시는 7.68배 올랐는데 EWZ 기준으로는 3.42배 오른 거예요. 오렌지색, 얘는 달러, 파란색은 브라질 헤알. 피크가 2008년도 요때 피크였다. 그럼 피크 때부터 현재까지 어떤지 봅시다. 2008년 5월 20일 날 이보베스파가 73,517이고 요때 피크 쳤어요. 요때 피크 쳐가지고 현재까지 어떠냐? 2008년 5월 20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7년 동안에 이보베스파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수익률은 84.7%예요. 파란색. 달러 기준으로 EWG를 투자했다. 브라질 헤알이 아니고 미국에서 EWZ를 투자했으면은 로컬 커런시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 동안에 85% 수익이 났지만 US 달러 투자한 EWZ는 마이너스 42%다. 피크가 2008년 5월 21일 날 피크, 요때 피크인데 오렌지색을 보면은 오히려 내려와 있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2%다. 하지만 헤알로는 85% 수익이 났다. 17년 동안에. 자,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이 돈 많이 쓴다 그러는데 이 돈을 갑자기 이렇게 풀어 제낀 그 원흉은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만 5년간 재직을 했는데
문재인 시절에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착각을 하는 게 돈 풀면은 증시 오른다고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문재인이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문재인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이명박 박근혜 때 곡간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곡간을 쌓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임기 채우기도 전에 다 빼먹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 때 증시가 올랐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17년 5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5년 동안의 문재인 집권 동안에 S&P 500 지수 72%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이것도 일본 엔화 기준이에요. 35% 올랐고 KS11은 여기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15% 올랐어요. 녹색.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떨어졌는데 S&P 500은 또 회복을 해주고 니케이도 회복을 잘 해주고 자 코스피는 회복을 했다 해도 문재인이가 정권 잡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떠난 2022년까지 원화 기준으로 15%밖에 안 올랐어요. 돈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문재인이가 그 청와대 있을 때 정책실장을 장하성이 했죠. 또 장하성하고 옛날에 펀드 만들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장하성하고 펀드 하다가 말아먹은 미국에서 온 뭐 지금도 센세이션인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존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 리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고 바람잡이 역할을 해줬죠. 장하성하고 같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라자드라는 유럽계 유태인들 가족들이 컨트롤 유태인 그 패밀리 컨트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죠. 사모펀드 라자드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존 리 지금도 뭐 주식 사라고 바람몰이 하던데 존 리는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바람몰이였어요. 바람제비. 그렇게 바람제비 짓도 하고 그리고 돈도 돈대로 풀고 부동산 절대 못 사게 하고 부동산 규제 뭐 26번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코스피가 15% 올랐습니다. 5년 동안. 돈은 돈대로 풀고. 자, 그러면은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ETF가 EWY. 네, EWY도 블랙록 iShare ETF 시리즈예요. EWZ는 브라질 투자하는 거고 EWY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그럼 문재인이가 존 리부터 장하성이부터 엄청나게 바람몰이 바람잡이 해가지고 펌프질을 했는데 돈은 돈대로 풀고 그러면 EWY는 이건 미국 달러입니다. 얼마 올랐냐? 5년 동안에 10% 올랐어요. 빨간색. 그 코리안 원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15% 올랐고 코스피가 달러 기준인 EWY는 10% 올랐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72% 올랐고 니케이는 35% 올랐다. 이게 좋은 사례예요. 돈 푼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무슨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바람몰이 한다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존 리하고 장하성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라는 거 만들고 그런 거 참여연대 때부터 운동하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문재인은 계속 정권 차원에서 돈은 돈대로 풀고 돈 막 퍼주기 시작하고 집은 못 사게 하고 집 사면 안 된다고 또 존 리가 그랬어요. 지가 지 입으로 여러분 집 사면 안 돼, 집 사면 안 돼, 무조건 주식 사야 돼. 지는 그러면서 뒤로 주식 앞으로는 주식 사라고만 하면서 집 사지 말라,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는 뒤로 부동산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존 리. 여하튼간에 그 존 리 또 제2의 존 리들이 또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권 때 또 이제 온갖 유튜브들이나 제도권 나와가지고 또 바람몰이 하고 있죠. 상법 개정을 해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장기 성과가 좋아질 거라고. 다 좋아. 근데 상법 개정의 핵심은 뭐 대주주 지분을 뭐 몇 프로 가지지 않은 대주주가 뭐 전횡을 한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 핵심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 애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업들 일부러 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 그 바람몰이
이 주가 펌프질한 거 나중에 다 원위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핵심은 정치 아젠다입니다. 그거 경제 아젠다 아니에요. 증시 아젠다 아니고 정치 아젠다입니다. 걔들이 꿈꾸는 세상은 중국 공산당이 벤치마크인데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금 정권의 꿈꾸는 세상이에요. 디지털 전체주의. 그러니까 정권 잡자마자 막 카톡 검열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야. 뭐 이미 뭐 중국에 몇 년 전부터 다 갖다 바쳐왔지만 개인정보를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SK텔레콤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사실? 자, 올해 성과를 봅시다. 올해 코스피하고 이게 중국 얘기를 슬슬 해볼게요. 상해 인덱스 S&P 500 올해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코스피가 31% 올랐죠. 상해 인덱스가 12% 올랐습니다. 오렌지색. S&P 500은 7.5% 올랐죠.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어요. 2월부터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 미국 증시가 폭락을 가장 많이 했고, 또 그 외에도 회복을 좀 해줬지만 아직도 연초 대비 7.5%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코스피는 31%, 상해지수 12%. 요거 달랑 6개월, 7개월 성과만 보고서 와 이제 뭐 이대로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뭐 그러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망사항에 통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왜냐면 이재명 정권이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뽐뿌질밖에 없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증시 뽐뿌질인데 브라질, 상해 다 시진핑이가 다 했었고 브라질 사회주의 정권이 다 해봤지만 다 처음엔 성공했어요. 나중에 다 실패했다. 자 중국 같은 경우 이거 중국하고 미국만 비교해서 봤어요. 코스피는 빼고 이것만 보면은 와 확실히 이제 중국에 다시 증시가 살아나는가 보다.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지. 근데 우리가 어떤 증시의 어떤 성과를 보려면 최소 한 사이클은 봐야 돼요. 즉 리세션이 최소 한 번 많을수록 좋고 리세션을 많이 거칠수록 그 증시의 DNA가 어떤지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자, 올해 초부터 아직까지 리세션 없었습니다. 단지 7개월 성과만 보고서 야 이제 앞으로도 뭐 상해 증시로 돈이 몰릴 것이야, 뭐 코스피가 계속 잘 나갈 것이야. 그 되게 순진한 겁니다. 자, 상해 증시하고 S&P 500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8년간 비교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세션이 3번 있었죠. 2001년도 닷컴버블 터지고 2008년 9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때는 미국 부동산, 주택 부동산이 거품이었습니다. 거품 터지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고, 그리고 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크라이시스 있었고, 세 번의 리세션이 있었는데, 세 번의 리세션을 거치면서 S&P 500 지수는 97년 7월부터 28년 지난 현재까지 수익률이 약 597%니까 수익률이. 주가는 7배 오른 거죠. 주가가 2배 오르면 수익률이 100%고, 주가가 10배 오르면 수익률이 900%니까. 요 28년 동안에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597%라는 얘기는 거의 600%라는 얘기는 주가가 7배 됐다는 얘기죠. 자, 상해 이 종합 지수의 티커는 00001.ss예요. SS인데 얘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쓰는 티커입니다. 이게 그 중국 종합 지수예요. 컴포지트 인덱스고 얘는 212% 올랐어요. 재밌는 거는 2007년도 8년도 요때 2008년도 미국이 개박살 나고 막 하기 전에 중국 상해 지수는 피크를 쳤다. 2007년도에 피크. 또 2015년도에 피크 치고서 다시 또 꼬꾸라졌다. 2015년도 아주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2012년에 시진핑이가 정권 잡았어요. 걔가 정권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한 거,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한 거 자력갱생이죠. 자력갱생. self reliance. 그러니까 중국이 해박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상해 증시 최고치는 언제였냐? 요 피크 때. 요게 2007년도 10월 16일이고 요때 상해 증시가 6092.06이었어요. 그러면은 요때부터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해 증시와 S&P 500 비교를 해볼게요. 2007년 10월 17일부터 2015년 7월 25일 엊그제까지 S&P 500 지수는 약 18년 동안의 수익률이 315%. 그러니까 4.2배 오른 거죠. 4.2배인데 수익률은 315%다. 반올림해서. 상해 인덱스는 이거 다 로컬 커런시입니다. 달러 아니고 이거는 그 중국 위안화예요.
2007년 10월 17일 요때 피크, 요 피크 치고 현재까지 2025년 7월 25일까지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40.47%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피크를 아직도 회복 못 하고 있어요. 18년 지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47%다. 그 다음에 또 요 2015년 잠깐 피크가 있었죠. 요게 언제였냐면은 2015년 6월 12일이었어요. 2015년 6월 10일 날 또 피크를 치는데 2015년 6월 12일 요 피크, 요 두 번째 피크보다 현재까지 상과가 어떤가 비교를 해봅시다. 2015년 6월 15일 날 두 번째 피크 이후에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S&P 500의 수익률은 206%. 그러니까 주가가 3배 됐다는 얘기죠. S&P 500은 상해 지수 마이너스 29%. 2015년 6월 15일 피크 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29%니까 10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 피크 때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5월, 2015년 그 여름, 초여름 피크 때까지는 마이너스 거의 30% 아직 회복 밑에 있고, 2007년 초여름 피크 때 기준으로 해서는 2025년 7월 현재 마이너스 40% 이상 아직 밑에 있다. 최근에 좀 오르죠? 올해 뭐 10몇 프로 올랐고, 2004년도부터 좀 오르고 했었죠. 2024년도부터. 요것만 보고서 앞으로 계속 이 방향대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되게 순진한 거죠. 이게 상해지수의 중국 증시의 민낯이에요. 그러면은 2015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 시진핑이가 엄청 펌프질을 합니다. 부동산 막 접해면서 펌프질을 해요. 시진핑 이때도 부동산 패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세력들이 상하이방하고 공청단 애들 그쪽 애들인데 걔들 재산 뺏으려고 걔네들 밑에서 컸던 중국판 재벌 기업들 총수들 뭐 암살도 시키고 뭐 괴롭히고 뭐 갑자기 뭐 납치도 해가지고 어디다 감금도 하고 몇 년 동안 그 수단 방법 안 거려 해가지고 걔들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산 돈이 권력이죠. 그래서 시진핑이는 이미 2015, 14년 그때 막 좁히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건설 쪽 좁히고 그러면서 증시 펌프질을 해서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증시 펌프질 성공은 했어요. 근데 2015년 요때 위화나 절하 위기가 생기면서 상해 증시 막 폭락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도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S&P 500 조정이 좀 있었어요. 2015년도 여름에. 야 이제 중국발 무슨 글로벌 리세션이 오냐 뭐 그런 위기감이 좀 있을 때입니다. 뭐 그런 건 뭐 믿을 것도 없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지금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그래가지고 2015년 요 펌프질한 거 그때 이제 성공했다가 급속히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데 이때 중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막으려고 했냐면 결국 실패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이 난리를 치면서도 이 하락하는 거를 막는 거를 실패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부터 해가지고 뭐 은행들부터 해가지고 투자회사들 얘들 다 아예 팔지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현대증권이나 뭐 새로 뭐 무슨 증권이죠? 한국의 무슨 삼성증권이든 뭐든 간에 미국은 뭐 찰스 슈왑이든 이트레이드든 내가 주식을 난 팔고 싶어. 나는 뭐 주식이 폭락할 것 같아 팔고 싶든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팔고 싶든지 집을 계약했는데 뭐 이제 계약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못 팔게 막았습니다. 공산당 사회에선 가능해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공산당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공산당원들이 각 트레이더를 옆자리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그 트레이딩 할 때 셀 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셀 클릭을 누르는지 딱 감시됐다니까. 2015년에. 그래도 주식이 폭락했다고. 이걸 못 막았다고. 그리고 그때 기관들이 주식을 팔고 그러는 공산당 다 지령이 내려왔어. 절대 팔지 마. 팔거나 그러면은 뭐 형사처벌하고 뭐 잘린다든지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그런 힘을 동원해 가지고 아예 팔질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 2015년도 결국 폭락을 막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피크 대비 마이너스 29%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 애들이 하는 게 똑같아. 시진핑이가 했던 거 2013, 14년도에 증시 뽐뿌질해 가지고 막 올리는 거. 또 2004, 5년도, 6, 7년도에 막 뽐뿌질해서 올리는 거. 그때 뭐 시진핑은 뭐 그때는 뭐 중국의 총서기가 아니었지만 걔는 2012년도에 총서기가 됐으니까. 하는 짓이 똑같다고. 결국 못 막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해가지고 시진핑 황제가 지가 이제 황제니까 또 뽐뿌질 했지만 2007년도 전고점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뽐뿌질을 했는데 잠시 성공했다가 다시 다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30%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 없이 뭐 총리부터 장관부터 온갖 머릿속에 들은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권 사업화, 그 학생회가 이권 사업화죠. 그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 대표적인 게 그 100원짜리 커피 자판기, 뭐 코코아 옛날에 50원, 그 100원 커피 자판기 100원짜리 졸업 앨범 그 외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 다 학생회가 했죠. 그 지들끼리 서로 이권 사업 가지고 서로 또 내부적으로 부정선거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부정선거 해가면서 학생회장 지들끼리 또 뽑고 야바이로 뽑고 그쵸? 그런 짓거리 만 18, 19세부터 해온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나이 60 넘어가지고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어디 기관장들 하고 있는 거죠. 응? 국정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공사 사장으로 가고 걔들 머릿속에 드는 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먹는 거. 응? 반미파리에 가면서 지 새끼들 미국에 어떻게 보내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보내는지도 모르겠어. 지 새끼들 미국 시민권자 만들고 미국에 재산 빼돌려가지고 여차하면 미국으로 출생각하면서 겉으로 반미파리하고 그런 애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펌프질 하는데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애들이나 브라질 사회주의 그 정권 애들이 한 펌프질하고 뭐 달라 똑같지. 그럼 말로는 똑같아요. 나중에 주가 다 폭락합니다. 제자리로 다 내려와요. 이게 상법 개정이라는 무슨 뭐 기대감으로 뭐 이제 지배구조가 개선돼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실체는 뭐냐면은 기업들 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알겠지만 중국 공산당 애들이 모든 기업에 다 파견 나가 있죠. 그래서 안에서 인사철부터 해가지고 다 인사자로 다 봅니다. 중국 공산당 애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거기에 거부거나 그러면은 외국계 회사 직원도 구류하고 외국인도 구류하고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게.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라고 한국 애들이. 똑같은 짓을 할 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래가지고 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가 상승 펌프질하는 거 약발 곧 다 할 거고 브라질에서도 그랬고 중국 상해 지수가 그랬듯이 이거 코스피 지수 원위치로 재하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정치 아젠다가 경제 금융 아젠다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체제로 가면은 지금 브라질 증시나 브라질은 그나마 상해 증시보다는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통제하고 결국 지들이 다 말아먹은 중국 상해 증시처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은 지금 새로 정권 잡은 그 세력들이 머릿속에 들은 거 걔네들이 꿈꾸는 세상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니까 디지털 토탈리테리언이즘이 걔들이 꿈꾸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하고 같이 업무 협약도 맺고 부정선거제를 하는 거 서로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거를 조작할까? 사전 우편 투표를 어떻게 일부러 허술한 점을 일부러 어떻게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 센터에서 디지털로 이 카운트 각 투표 카운트한 걸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조작할 수 있을까? 숫자 미리 다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 어서 메일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갖다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신권 수백 장 신권 다발이 붙어 있는 신권이 아니라 그 투표지 이미 다 인쇄된 도장 다 찍힌 인쇄된 그런 게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세팅해 놓은 거지. 디지털 전체주의가 하는 게 이미 다 중앙에서 컨트롤 다 해놓고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컨트롤해서 다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이 애널리틱스 그런 거
상품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오버라이드 뭐 하는지. 아무리 뭐 모델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쳐도 우리가 화면상으로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이 자기가 결과치가 A가 나서 그러면 이거 B로 해. B로 그냥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오버레이라고도 하고 그냥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결과가 이게 20점 나왔다 그러면 35점으로 자기가 매뉴얼 고칠 수 있는 이게 최종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화면상으로 모델은 20점으로 개발을 했지만 누군가가 35로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은 화면상으로 35라는 숫자를 보게 되는 거지. 그쵸? 그게 이제 선관위 애들이 다 공개하는 그 선거 결과죠. 그것도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결국에는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조작을 했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밝혀질 수 있죠. 그거 해보자 그러는데 그거 절대로 못하게 막고 있죠. 그게 지금의 한국의 위기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민주당이 혼자 만든 정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썩어빠진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거기에 부역하는 우파인척 해온 그 제도권 언론들 거기서 어떻게 좀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주식으로 좀 돈 좀 벌어볼까 한 수많은 유튜버들 얘들이 일종의 뭐 종합적인 작업의 결과죠.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었고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